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대통령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결정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하고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짧았다, 즉 졸속이었다는 것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서 탄핵 기각까지 결정도 짧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박근혜의 탄핵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비교가 되는 모양이죠? 네, 비교가 됩니다. 네. 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네. 2004년 3월 12일에 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됐고요. 네, 네. 그 다음에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뒤에 기각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네. 이듬해인 3월 10일에 탄핵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노무현은 2달이 네. 걸렸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달이 걸렸으니까 그렇게 짧게 이거와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결정하는 기간이 짧은 게 아니다. 짧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렇게 대깨문 뭐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대깨문인지는 확인을 잘 확인이 안 못해봤습니다. 되지만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쨌거나 역사상 대통령 중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이제 당했기 때문에 탄핵 국회에서 네, 탄핵 네. 이제 소추가 의결이 된 거죠. 의결이 됐기 때문에 네. 두 사건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입니다. 네. 지금 지난달에 인터뷰를 했던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의 얘기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그 이유가 뭐였냐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때문이었습니다. 네. 정확히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 2004년 2월 18일에 청와대에서 경인 지역 6개 언론사와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 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저도 정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네. 개헌 지지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불과 일주일 뒤인 2월 24일에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그 기자회견에서 네. 한 방송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동영 이제 당시 의장이 뭐 백석 목표를 제시했는데 만약 기대와 달리 소수당이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노무현 전 네. 대통령이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 우리 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제 지지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선거 중립 의무를 네, 위반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순형 네.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20년 됐잖아요. 네. 당시에는 이제 여당이 열린 우리당. 네, 그렇죠. 이었고 이제 야당이 그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하고 새천년 그렇죠. 민주당이었는데 이때 그 조순영 새천년 민주당 대표가 이거는 좀 과하다 이러면서 탄핵을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거나 탄핵 소추안이 이제 의결이 된 건데 네. 가결이 된 건데 왜냐하면 그 선거 중립 의무 이거는 헌법 제7조 1항에는요.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선거에서 국가기관 또 대통령의 중립 의무가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네. 명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은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공무원 등 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아니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선거에서의 공무원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이게 뭐 그냥 사석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기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당시에 중앙선관위가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그때만 해도 중앙선관위가 약간의 좀 양심이라는 게 좀 있었네요. 뭐 지금과 그랬는데, 비교해 보면. 그랬는데 그 중앙선관위의 그 부탁이라긴 좀 뭐라
거 한번 이렇게 주의. 주의에 예.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관 결정을 난 납득할 수 없다.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사실 조사 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대통령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렇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겠다. 네.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는데 이어받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어디 가덕도에 가서 네. 뭐 심장이 뭐 떨린다고 네. 했나요? 네. 웅장해진다고 했나요? 뭐 어찌됐든 그 얘기를 해서 이거 대놓고 선거운동한 거 아니냐? 부산시장 사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아예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예, 발언이 아니라 직접 개입했다는 개입했다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예.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직 수사를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왜 안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할 겁니다 아마. 네, 어쨌거나.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뭘 따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네. 명목상으로는 헌법과 공무원법 위반을 내걸었지만 네. 사실은 이게 만약에 범죄가 안 되면 헌법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는 사안이고 또 거기다가 사실관계라는 게 명확히 달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 건이었습니다. 네. 앞서 저희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형사 재판부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 재판부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달 만에 헌재가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 달이나 하고 네. 결정 이뤘다 그래서 뭐 과거에도 이렇게 급하게 했다. 그 말은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야. 단순하게 시기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보면서 좀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당인가요? 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네. 다수당이었나요? 어찌됐든 이제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새누리당 사람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의결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는 다른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노무현을 반대했던 사람들, 쉽게 말해서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게 열린우리당이랑 그 전통 민주당이랑 이제 갈라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건데 바로 그게 두 네. 번째 차이점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차이점 말씀드렸는데 네네. 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이 공동으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요. 네. 그러자 바로 여당인 열린우리당, 그때 우리 여루당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루당 여루당이 유시민 장관이 그때 의원이었는데 울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다 땅에 들어 누웠어요. 네, 그냥. 막. 그래서 탄핵 저지를 네.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 농성에 들어갔고요. 음. 그래서 원래 탄핵 소추안이 2004년 3월 11월에 네. 상정이 됐지만 네. 열린우리당의 물리적인 지지로 무산이 됐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나서야 다음 날에야 결국 박관용 국회의장이 농성 중이던 이제 여루당 의원들 다 끌어내고 네. 그리고 무기명 투표 들어가고 당연히 여루당에서는 하지 않았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당 네. 그리고 이제 새천년 민주당 그러니까 과반 의석이 넘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가결이 되고 네. 그 탄핵 소추가 가결돼서 헌재로 넘어간 게 된 겁니다. 아마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을 안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의결될 일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표였던 이정현 의원이 탄핵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뭐 어찌됐든 그래서 뭐 너무 이제는 너무 말을 해서 입이 아프지만 네. 어떻게 보면 자기 그 표현이 정확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 보여준 여루당이 잘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불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 개입을 한 그 대통령을 자기 표현이라고 맹목적으로 감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그건 잘못이었지만 물론 잘못이지만 이 열린우리당의 대처와 이제 다 지난 얘기지만 네. 근데 저희가 또 가끔 댓글에 다 지난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느냐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기사 쓸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다 지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글로써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고 또 만약에 이런 일을 만약에 많은 분들이 하셨다면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이 지금 한석훈 교수 한 분밖에 현재로서 찾을 수가 없어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예,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몰고 간 스모킹 건이라 불리는 태블릿 PC 등 제가 중심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취재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한 분은 이제 우리 월간조선의 선배던 우종창 전 기자 맞습니다. 우종창 선배 팬들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취재했을 때도 다 우종창 선배 도움을 받아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일맥상통한 겁니다.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또 우종창 선배랑 또 이제 우리 편집장이었던 문갑식 선배가 또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연락도 잘 되고 그래서 예,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너네 지금 와서 이러느냐, 니네가 기자 맞냐 이런 거는 좀 예,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좀 해왔던 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 기사 나오고 나서도 우종창 선배 전화 그러니까요. 왔더라고요. 예. 저희가 생각보다 네. 이 월조 출신들이라는 이 친해요. 사람들이 다들 가깝습니다. 우정찬 선배도 연락도 자주 하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런 오해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정창 선배가 주장하는 것 중에도 이제 지금 우정창 선배는 기자가 아니고 이제 개인 사업자잖아요. 하기 때문에 기자로서 후배지만 검증해 볼 부분도 있다는 그럼요, 겁니다. 그럼요. 예. 저희는 기자기 때문에 또 네. 저희는 칼럼니스트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실 기자 수첩 쓰는 것도 최 기자나 저나 성향상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취재를 한 만큼만 쓰고 취재를 한 만큼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네. 말씀드리고 물론 저희 취재가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 네.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워 나가겠지만 정말 그냥 저희 의견을 피력하거나 저희의 뭐 논평을 내거나 그게 저희는 지금 저희 방송이 다른 유튜버 분들과 차이점이 가장 큰 것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 선배들 식견에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는 필드에서 뛰는 기자이기 때문에 취재한 만큼만 들은 만큼만 본 만큼만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얘기가 잠깐 산으로 갔나요? 어쨌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